음식을 앞에 두면 맛을 보기보다는 관찰이 먼저인 사람. 화가 하루케입니다. 어느 장소에서 사실 먹게 된 음식이 맛있으면은 거기에서 영감이 오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그 장소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영감이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행도처럼 그려지는 작업들의 형태들이 있어요, 제 작업 중에서. 음식과 산수를 화려한 채색과 세밀한 묘사로 융합한 화가 하루케이의 작품들. 유쾌한 발상으로 하루케이표 맛있는 산수를 화폭 위에 차려내고 있는 화가 하루케이를 만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자 하루라는 활동명을 쓰고 있다는 화가 하루케이. 이곳이 그의 작업실인데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수묵채색부터 아크릴 채색까지 작품에 따라 원하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시작한 지금의 작업은 산수화에 대한 인식의 고민에서 출발했는데요. 산수화를 보면 되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그림이고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은 없앨 수 있을까?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을 재밌고 즐겁게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산수화. 긴 고민 끝에 나온 작품이 산수에 음식을 곁들인 소위 맛있는 산수였는데요. 지금까지도 화가 하루케이를 대표하는 연작입니다. 진주를 찾아라라는 작업인데요. 조개구이를 먹다가 생각난 작업이에요. 사람들이 음식 안에서 어떤 행복을 발견하는, 그래서 그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시각적으로, 미적으로 재미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화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고 익숙한 것들의 새로운 재배치를 위해 작가는 많은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자연을 그릴 때 그려지는 방식이나 그 자연을 관찰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자연을 화면에 옮겨서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전통 동양화에서 보여줬던 작업 방식과 많은 부분이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갖다 놓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접시로 옮기고, 혹은 도시락 위로 옮기고, 혹은 때때로 음식과 섞고, 음식이 아닌 또 다른 사물과 섞고,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 안에, 내 일상 안에 자연들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작품 다양말리. 차와 함께 즐기는 옛 시절에 대한 회상을 표현했는데요. 찬물이 지나가는 물줄기마다 좋았던 시절의 추억이 담겼습니다. 차를 따르고 다탁 위에 차가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그리고 여기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았던 장면들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풍경은 우리나라 주요 차 생산지들이 담겨 있어요. 보성하고, 그리고 남해 하동 쪽하고, 그리고 제주도 쪽.
물 흐르는 거 따라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보듯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가 놀았던 장면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러가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빵이야라는 작품인데요. 작가의 언어 유희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완두 앙금빵을 먹다가 거기에 이렇게 송송송송송송 있는 모습이 총알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 모습같이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는 빵이고 빵 하는 총소리와 연결시키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구성을 했어요. 서부 평야에 이렇게 철도길이 놓여져 있는 평야에 두 명의 총 쏘는 사내들이 싸우고 있고 이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 황야의 무법자에 나온 명언이에요. 쏠 테면 쏴, 말하지 말고 라는 명언인데 섬으로 표현된 연어 스테이크와 그 안에서의 삶이 재밌는 작품인데요. 연어 스테이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마치 섬같이 느껴졌었고 여기에 조그마한 집을 짓고 있는 이런 풍경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작은 집을 놓고 여기에서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그 풍경들을 이렇게 그려 넣은 작업이고요. 기발하고 엉뚱한 구성.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것들의 절묘한 어울림. 예선비가 꿈꾸던 안빈낙도의 이상향이 아닌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움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의 이상향을 담았습니다. 작품 맛있는 산소의 시작은 자료조사에 기반한 이미지 구현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을지를 생각하면서 화면 안에 구성으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가서 이걸 해야 하겠다라는 계획이 항상 완벽하게 서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서치만 하고 가서 사실 마음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영산강 물줄기가 아름다운 오늘의 목적지 나주. 나주 식도락 기행의 첫 번째 일정은 황포독배 승선입니다. 오늘 백길 여행에서 꼭 챙겨야 할 풍경이 있는데요. 앙암바위입니다. 저 바위인데 이거를 산책로를 만드는구나. 이번에 와서 그리길 잘했네요. 다음에 왔을 때는 저게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일 가능성이 크네요. 앙암바위에는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작품의 소재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는 것과 가상으로 보는 것, 그리고 이거를 내가 경험해서 느낀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작업들, 그러니까 현장을 스케치하고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가지고 어쨌든 느꼈던 게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사 현장에서의 느낌을 화폭에 옮겨보는 스케치. 기억과 사진만으로는 아쉬웠던 생생함과 감흥을 담아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각도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현장의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려낼 때 특징이라든지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식도락의 주인공은 나주 대표 음식 곰탕인데요. 음식이 나오면 맛을 보기 전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음식 속 다양한 재료들을 완성될 그림의 풍경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리저리 옮겨보며 어울리는 구도로 배치해보는 겁니다. 아까 그렸던 바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여기에다 어떻게 집어넣을까 생각하면서 자리를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풍경이 될 재료들의 위치를 정하고 나면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데요. 맛있는 산수 시리즈를 구상할 때면 늘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때문에 시식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작업실을 찾은 하루케이 작가. 어제의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할 일이 있는데요. 그리려고 하는 작품의 시안 역할을 해주는 밑그림 작업입니다.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인 크기는 이 정도 덩어리에서 처리할 거다. 그래서 구도 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실에서 되살아나는 나주의 풍경들.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 풍경들 안에서 곰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곁들여질까요? 어제 먹었던 나주곰탕 이렇게 뚝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엉암바위가 소고기 덩어리들하고 엉켜가지고 하나의 큰 음식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깍두기가 약간 바위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리고 탔던 돛배가 이쯤에서 이렇게 있고, 거기 엉암바위에 그 전설이 있는
남녀 주인공이 여기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으로 그릴 것 같고요. 본격적인 작업의 시작은 화폭으로 사용할 한지 준비. 물과 명반을 함께 중탕해서 만든 물화교도 한지에 발라주는데요. 한지의 표면을 매끄럽게 해서 색과 먹을 고루 흡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앙암바위로 시작되는 스케치. 풍경과 음식이라는 독특한 조합의 작품이다 보니 무엇보다 자연스러운 구성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음식하고 아무래도 자연 풍경하고 이렇게 합쳐진 작업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엉성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성을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음식인지 자연인지 모르는 이렇게 느껴지는 그 구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맛있는 산수는 용감했던 청년 시절에 시도했던 다양한 실험 중 하나였는데요. 500여 점의 작품이 탄생할 만큼 긴 세월을 이어가고 있으니 멋지게 성공한 실험입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수채화가 세상과 통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방식은 주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은 잘 시각화시키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비판이나 혹은 비평을 하는 기능들은 사실 그들이 하는 문제이지 평론가가 하는 문제고, 그리고 대중이 보고 별로면 별로라고 말할 문제지 그려내는 내가 말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선을 다하는 것까지가 작가의 몫이라고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 늘 이 순간입니다. 작품 맛있는 산수 곰탕. 한 그릇의 곰탕 안에 펼쳐진 나주가 이색적이면서도 친근합니다. 광주 민속박물관을 찾은 하루케이 작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민화 때문인데요. 5년 전 새로 시작한 하루케이 작가의 또 다른 연작, 그림 속 그림의 주요 소재가 민화입니다. 민화에 담긴 해학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신선하고 재밌는 작품을 그리려 합니다. 사실 동양화는 사전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문으로 쓰여지는 의미들을 알아야지만 이게 작품을 읽는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반인들, 대중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서 조금 그렇게 알려지면 어떨까. 그래서 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작업한 그림 속 그림 수박도는 이중 구조를 통해 과거의 작품 민화에 작가적 해석을 더했는데요. 그 발상이 흥미롭습니다. 심사임당의 수박도가 모티브가 된 작업입니다.
수박도에서 수박 줄기가 흘러내려와 가지고 방 안에 있는 현실의 수박, 그리고 그 현실 수박 안에서 수박이 깨져 있는데 수박바가 튀어나오고 그 옆에 마우스 같은 쥐들이 옆에 있고 그 옆에 모니터를 통해서 우주로 나가는 수박 혹성들이 탄생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민화, 까치와 호랑이를 이용해 작업한 그림 속 그림의 첫 번째 시리즈인데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민화 본래의 의미에 그립고 반가운 것들의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그림 속 그림 까치와 호랑이는 신년에 많이 그렸던 민화 그림이에요. 현실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까치가 그대로 울고 있고 호랑이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88 올림픽 호랑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고 새해를 맞아서 반가워. 그림 속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하루케이 작가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그리기보단 세상의 고정관념을 살짝 비틀어 본 그림. 그림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의도치 않지만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그 그림을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다시 발견되기도 하고, 제가 제 그림의 마무리를 지은 다음부터는 결국 또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에 또 귀 기울여야 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관점과 해석으로 개성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 하루케이. 작가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보는 즐거움이 있는 그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림. 그가 차려낼 다음 화폭에는 어떤 상차림이 담기게 될까요?